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대표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소문이라고 합니다. KTC는 대한민국의 계량기 형식승인 기관이며 저는 국내 계량법상 13번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인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기 형식승인 제도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대한민국의 전기자동차 형식승인 제도 및 기술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기구의 기술 요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계량법에 따른 계량기 종류 및 형식 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 승인 기술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란 모터를 이용해 추진하는 자동차로서 전력의 공급은 외부 공급망 또는 내부의 배터리, 태양 전지 패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기자동차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는 주요 부품이 엔진, 변속기, 연료탱크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경우 작은 구동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된 모습이고요. 그 옆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경우 외부 충전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전기 자동차의 경우 연료 탱크 및 엔진이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동 장치가 구성된 모습입니다. 우선 순수 가솔린 자동차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라고도 불리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모습인데요. 가솔린 또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을 구동하여 자동차를 견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구동과는 관계없이 내부 전자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견인하는데 엔진과 모터의 힘을 함께 사용하므로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별도의 작은 구동 모터가 달려 있어 엔진 효율이 낮은 저속 및 출발 시에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고전압의 배터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충전기를 통해 직접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충전 포트와 온보드 차저가 있습니다. 모터 구동 배터리의 경우에도 보다 높은 용량이 탑재되어 순수 전기차처럼 일정 거리에 한해 모터 구동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전기차의 구조입니다. 단순히 모터의 힘으로만 구동하기 때문에 충전 관련 장치, 구동 모터 및 대용량의 배터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의 충전 포트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의 모습입니다. 현재 충전기의 종류 및 국가별로 사용하는 커넥터의 형태가 달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우선 교류 충전기의 경우에는 북미에서는 5핀짜리 타입 1을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7핀짜리 타입 2 형식이 사용됩니다. 직류 충전기의 경우 북미에서는 CCS1 형태, 유럽에서는 CCS2 형태가 사용됩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의를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충전이 가능한 모든 전기자동차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차량에 공급하는 전원의 종류에 따라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구분됩니다. 교류 충전기의 경우 주로 7kW의 충전 용량을 가지며 차량의 배터리 용량이 큰 경우 약 11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 완속 충전기로 분류되기도 하며 주로 집이나 사무실 등 차량을 오랜 시간 주차해 놓는 곳에 사용됩니다. 특징으로는 차량 내 온보드 차저를 통해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데요. 공급 용량을 늘리면 온보드 차저가 커지므로 교류 충전기의 경우 완속 충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류 충전기는 50kW 이상의 직류 전원을 바로 공급하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충전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기로 분류됩니다. 주로 충전소나 공원 등 공용 장소에서 단시간 내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교류 충전기와 직류 충전기의 충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교류 충전기의 경우 교류 전원이 충전 포트를 통해 공급되고 온보드 차저를 통해 직류로 변환되어 배터리로 충전하게 됩니다. 직류 충전기의 경우 직류 전원을 바로 공급하여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때 단순히 전원을 공급하는 게 아닌 차량, 충전기, 그리고 내부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상호 통신 체계를 갖추어 충전 전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교류 충전기는 왼쪽 그림과 같이 아파트나 오피스 등 건물 주차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충전기가 있고 충전이 필요한 차량 근처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습니다. 직류 충전기는 주로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므로 그림과 같이 주로 충전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류 충전기의 개발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전기의 용량이 증가하고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전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전기의 설치 장소에 따라 주로 설치되는 충전기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는 오랜 시간 차량을 주차하면서 충전이 가능하므로 완속 충전기가 주로 설치되고 쇼핑몰이나 병원 등 운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충전하기 위해서는 중속 이상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등 장거리 운행 중에 충전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전력량계의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검사 대상인 전력량계와 기준 전력량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압, 전류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양 기기에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고 각 기기에서 발생하는 펄스의 수를 비교하여 오차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의 계량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미 별도의 제품으로 시판 중인 전력량계가 내부에 설치될 수도 있고 PCB에 구성된 계량 모듈 형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국제기구의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교류 충전기, 직류 충전기, 충전 케이블, 커넥터, 통신, 전자파 적합성 등 종류 및 분야별로 국제표준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최신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제법령 계량기구 OIML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 표준을 만들기 위해 TC12P3라는 작업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 가이드 문서인 G22가 발간되었고 상위 버전인 R 문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OIML G22 문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용어의 정의, 기능적 요구사항, 형식승인 시험 절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정 계량기 및 형식 승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질서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사항인 계량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자 계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에서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계량기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형식 승인 대상으로 지정된 계량기는 가스미터, 수도미터 및 전력량계 등 총 13종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13번째 계량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0년부터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충전기에 대한 국내 법정 인증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인증만 요구되었으나 2020년부터 형식 승인이 법정 인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형식 승인의 시험 항목에는 전자파 적합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제를 피하고자 전자파 적합성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공공을 대상으로 상거래에 쓰이지 않고 가정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비공용 충전기로 분류하여 공용 충전기와 달리 법정 인증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공용 충전기의 경우 상거래에 쓰이지 않으므로 법정 계량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형식 승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인증만 요구합니다. 공용 충전기의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식 승인이 요구되므로 이에 포함된 전자파 적합성 인증은 면제가 됩니다. 형식 승인 제도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법정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시 도지사에게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제조업 등록은 충전기의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형식 승인 신청 시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이 필수 제출 서류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등록을 받으려면 자체 시설 및 검사 설비를 갖추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조하는 충전기의 사양에 맞는 수준의 기준 전력량계와 전압 전류 발생 장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업을 준비하시려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국내 기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술 기준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22년도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조회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일반 요구사항, 교류 및 직류 충전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정 및 재검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세 번째 절에서는 형식 승인의 변경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기술 기준의 주요 검사 항목 및 관련 이론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부터 용어 정의, 표시사항, 계량 성능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까지 모든 충전기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류 충전기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무브화 시험, 시동시험, 최대 허용 오차 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항목들은 세부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직류 충전기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교류 충전기와 항목은 대부분 동일하나 직류 충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저파 시험과 주파수 변동 시험은 제외됩니다. 다음, 용어 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기술 기준에서는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동 기준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분율 오차에 대한 정의를 다음의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표준으로부터 소급되는 기준 전력량계의 참값과 형식 승인 대상 충전기의 전력량을 비교하는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오차를 측정하는 시험 구성 회로입니다. 검사 제품과 기준 전력량계의 전압과 전류를 별도의 장치에서 공급하고 각 장치에서 누적되는 전력량에 따라 발생되는 펄스 신호를 받아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충전기에서 차량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기준점으로 하므로 커넥터의 끝단을 기준으로 전력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제품의 전격에 관한 사항인데요. 형식 승인 대상 충전기가 차량에 공급하는 출력 전압, 전류 및 주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류 충전기의 기준 전압은 단상 220V 또는 삼상 380V로 정하고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00V 또는 그 이하로 제조사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류의 경우 최대 전류, 기준 전류, 최소 전류의 3가지를 정해야 하며 제조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파수의 경우 60Hz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충전 전력의 종류, 계량 방향, 사용 환경, 장착 방법에 따라 충전기의 종류를 구분하여 형식 승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착 방법에 따른 이동형 및 고정형 충전기의 예시 그림입니다. 다음은 직류 충전기의 설치 구조의 예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공통으로 사용되는 대용량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충전기가 각각 연결된 모습입니다. 주로 공용 충전소에서 여러 대의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품 전격에서는 전력량 계량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충전기 내부에 전압 변환 장치가 있는 경우 계량 장치는 그 후단에 위치해야 하며 상용 전력량계를 내부 계량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충전기의 기준 전압, 기준 전류 등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간략히 표현하는 것처럼 직류 충전기의 경우 AC-DC 컨버터의 후단, 즉 충전기의 출력단에서 전력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충전기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표시 장치에서 전력량의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계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봉인 방법의 예시입니다. 상용 전력량계를 내부 계량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림과 같이 전력량계의 개봉 또는 통신선이 분리될 수 없도록 와이어 및 나사를 통해 봉인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전력량계의 데이터 통신선이 메인보드와 연결될 때 분리되지 않도록 봉인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시입니다. 내부 PCB에 계량 장치를 구성한 경우에도 관련 부품 및 통신선을 봉인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형식 승인을 받은 충전기는 제조사명, 전격, 충전기 정수 등 주요 정보를 명판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주요 시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 시험입니다. 계량을 시작하는 최소 전류값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0.5A에서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전류 인가 시 2회 이상 연속으로 펄스를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대 허용 오차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시험 회로를 구성하여 오차를 측정하고 최대 허용 오차를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충전기 종류별 허용 오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류 충전기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 직류 충전기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기준이며 형식 승인 신청 시 제조사가 전격 전류로 정한 최소 전류, 기준 전류의 2분의 1, 최대 전류를 인가하여 오차를 측정하며 모두 허용 오차를 만족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오차 측정을 위한 시험회로 구성은 전압과 전류를 별도의 장치에서 공급하는 허브화 시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오차 관련 시험을 허브화 방식을 사용하나 7.5.2절에 따라 실제 저항 부하를 연결하여 오차를 측정하는 실부하 조건에서도 최대 허용 오차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시험 및 환경 조건을 변경하여 오차의 변화량을 확인하는데요. 8.3.3절에 따라 인가되는 전압, 8.3.5절에 따라
주파수의 변동하에서 오차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준의 전격에서 정한 규정 동작 범위에 따라 전압의 경우 교류 충전기는 90%에서 110%, 직류 충전기는 40%에서 100%로 시험하고 주파수의 경우 60Hz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8.3.4절에 따른 주위 온도 시험인데요. 주위 온도의 변화에 따라 충전기 오차값의 변화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충전기의 종류가 5개용이냐, 옥내용이냐에 따라 사용 환경이 달라지므로 다음 표와 같이 시험 조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기 형식 승인 제도 및 기술 기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